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한 공지. 이 영상은 2021학년도 국어비 원격 수업을 위해 제작한 저작물로 학생 여러분들은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1학년 국어비 온라인 벌써 5번째 시간. 오늘부터는 드디어 새로운 단원, 대단원 3, 언어랑 국어랑 놀자, 중단원 1, 언어의 본질과 국어생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등교 수업 기간 중에는 품사 단원 관련해서 수행평가, 나만의 단어사전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수업으로는 수행평가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단원, 언어의 본질 탐구하기를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언어의 본질 총 4가지 중에 무려 3가지. 첫 번째로는 언어의 자의성, 두 번째 언어의 사회성, 세 번째로는 언어의 역사성까지 배워볼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 첫 단계부터 탄탄하게 밟고 넘어가야 되겠죠? 언어의 자의성에 대해서 자세히,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올려준 영상은 재밌게 봤나요? 꽃을 처음에 꽃이 아니라 돌이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다소 황당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영상이었는데요. 만약에 꽃을 처음부터 돌이라고 불렀다면 우리는 생일날이나 고백받는 날 돌을 받고 좋다고 웃었을 수도 있었겠죠. 네, 이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그 뜻과 기호 사이에 꼭 짝이 되어야 된다라는 필연적인 관계성이 없다라는 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얻어 걸린 짝꿍 관계다. 그냥 우연적인 관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이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면 오늘 배울 내용 다 끝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왕이면 교과서에 차근차근 정리해두면 머리에 쏙쏙 개념 정리되고 좋겠죠? 다 같이 교과서를 꺼내 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110쪽, 111쪽을 펼쳐주세요. 중단원 1, 언어의 본질과 국어 생활. 네, 이 단원에서는 어떤 학습 목표를 달성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이 단원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는 언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진도 나가기 앞서 생각 깨우기, 잠들어 있는 머리 좀 깨우고 넘어갈게요. 110쪽에 상황 하나가 그려져 있죠? 학생 2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필 좀 빌려줘. 이거 빌려줄게. 네, 이 대화 장면에서 언어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네, 나 연필 필요해. 좀 빌려줘. 알았어. 내가 친절하니까 빌려줄게. 라는 서로의 뜻, 생각,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만약에 언어가 없었다면 손짓, 몸짓, 발짓, 표정까지 다 동원해서 힘들게 내 생각, 의견을 전달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네, 언어 덕분에 굉장히 쉽게, 짧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112, 113쪽으로 넘어와 봅시다. 자, 오늘은 언어의 본질 탐구하기 첫 번째로 자의성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라고 했는데요. 112쪽 한가운데 보면 4컷짜리 만화로 언어의 자의성을 쉽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여름에 즐겨 먹는 크고 둥글고 겉에는 줄무늬가 있는데 안에는 빨간 속살이 있는 그런 과일. 네, 우리말로는 뭐라고 부르죠? 네, 수박이라고 부르는 그 과일을 중국어로는 뭐라고 한대요? 네, 시과. 영어로는 워터멜론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 대화 장면을 통해 아이가 결론을 내리죠. 수박이 꼭 수박일 필요는 없는 거네. 수박이 시과라고 불려도 되는 거고 수박이 워터멜론이라고 불려도 되는 거네. 라는 이야기죠. 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자의성입니다. 네, 자의적이다라는 말 한자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자자는 마음대로, 제멋대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의 뜻과 언어의 소리, 언어의 글자, 기호는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마음대로 제멋대로 짝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부릅니다. 네, 밑으로 내려와 112쪽에 동그라미 1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각 나라의 말에 공통으로 담긴 의미 찾기. 딸기, 차오메이, 스트로베리. 이 말들의 공통으로 담긴 뜻은 뭘까요?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한국어로 뜻을 말하면 그렇습니다. 딸기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옆으로 넘어가서 113쪽 동그라미 2번 네, 그렇다면 딸기를 의미하는 각 나라의 말소리를 비교해 볼 때 각 나라의 말소리 똑같은가요? 다른가요? 천차만별이죠. 딸기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각 나라의 말소리가 서로 완전히 다른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론을 내려봤을 때 동그라미 3번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언어의 의미와 그 의미를 나타내는 말소리 사이에는 꼭 필연적인 짝이 되어야 되는 운명 관계인가요? 네, 아니에요. 필연성이 없다. 그냥 우연적인 관계다. 우리가 딸기라고 부르는 과일을 사실은 돌이라고 불렀어도 됐고 먼지라고 불렀어도 됐던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 딸기라는 과일을 딸기라고 부른 거다. 라는 특징을 정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113쪽의 마지막 바닥 동그라미 4번을 보면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하는 많은 예들을 찾아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외국어 배울 때 흔히 느끼죠. 우리는 이렇게 부르는 것을 외국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르고 요렇게 부르고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서로의 말소리, 서로의 언어 기호가 다른 예들 그런 것들이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할 수 있는 예예요. 네, 113쪽 밑바닥에 보면 오늘 배운 내용을 올빼미 박사님께서 정리해주고 계시거든요. 계속 얘기했지만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는 형식은 필연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짝이 되어 맺어진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무슨성,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한다. 중요하니까 왕별 그리고 정리해 놓도록 합시다. 언어의 자의성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이해가 됐나요?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수업방에 비밀 댓글 또는 선생님께 전화를 해서 자기가 이해 안 가는 부분 추가적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오늘은 언어의 자의성을 포함해 3가지 언어의 본질에 대해 배울 거거든요. 일단은 퀴즈를 통해 방금 배운 언어의 자의성을 또렷하게 정리하고 나서 뒤로 넘어가 언어의 사회성, 역사성에 관련된 수업 영상을 추가로 더 보도록 합시다. 조금 힘이 들 수도 있겠지만 나눠서 차근차근 배워가면 여러분 모두 할 수 있거든요.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요.